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XRP,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XRP, 리플 현재 0.88% 상승한 2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 다지고 나서 한 번은 자,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누운 상태인데, 일단은 이 구간까지만 안 내려오고 요 라인대만 버텨주고 다시 반등한다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요, 일단은 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계속 줄곧 내려왔는데 공매도 때문에 사실 중간에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지만 밀렸던 거예요. 눌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부터 서서히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부근부터 이 라인대까지요, 저희 회원분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제는 사야 할 때다. 근데 사실 공매도가 청산이 됐다, 저평가다,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가 터졌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는 건요, 한마디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알트코인, 밈코인들은 이 당시에 조금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제가 자, 요 포인트와 그 다음에 요 포인트도 봤습니다. ETF. ETF 이 구간부터 ETF가 자, 매수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관 매수예요. 사실 그 전까지 ETF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다가 ETF가 생기고 나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ETF가 왜 매수가 들어왔냐? ETF 장점이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 양쪽에서 수익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ETF 자체가 유동성 투자 자산입니다. 유동성 자체가 뭐냐면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의 베팅에 무게를 두고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코인들, 밈코인들이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쐐기를 반 게 뭐냐면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슈를 내뿜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이슈를 가지고서는요, 2623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항대를 넘어서 이 구간까지는 가줘야 되거든요. 이 구간. 근데 이 구간까지 가기에는 지금 나온 뉴스만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자, 어떤 이슈가 또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요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자, 비트코인이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요, 이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예요. 자, 그래서 위험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계속. 근데 은행이 비트코인 자산을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안고 가야 돼요.
이게 투자 자산 중에 위험 가중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250%의 가중치인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사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 위험 가중치가 이제 낮아진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 은행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예.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민코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 자, 따라서요.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금방 말씀드린 그 이슈로 이 저항대를 넘어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요, 여러분들, 자, 목표가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구간, 매수가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 전략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에 더불어서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근데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원금 회복 시 원금에서 그냥 빠져나오자. 청산을 하자. 이게 여러분들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 정말 잘 지키셔야, 원칙을 잘 지키셔야 우리가 이제 혼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는 고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 좀 드리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 구간 자체가요. 자, 이 구간 자체가 굉장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공매도가 계속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각종 호재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빨간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예. 그래서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해 놓고 매수가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간은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RP 리플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